안녕하세요. 청춘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DJ 김지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선입견이라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특히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은 때로는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 보여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이어폰을 꽂고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한 채 고개를 까딱이며 혹은 온몸으로 격렬한 리듬을 타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 우리는 종종 그 글에 넘치는 활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낯설거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마치 그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향해 굳게 닫힌 문을 마주하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견고해 보이는 선입견이라는 벽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벽 너머에 어떤 놀라운 비밀과 따스한 교감이 숨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답니다. 한때는 아득히 잊힌 줄로만 알았던, 어쩌면 스스로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꿈이라는 거인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 한 사람의 삶에 생기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넘어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잠재된 열정과 꿈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잊고 지내던 나를 다시 만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오늘의 사연 주인공 홍순미님의 다세대 주택에 새들어 살게 된 그 K-팝 소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순미님의 일상에 어떤 강력한 파동을 일으켜 그녀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찬 여정을 떠나보시죠. 매일 아침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히 들어찬 광역버스에 몸을 싣고 제 작은 액세서리 가게로 향하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일상이었죠. 버스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달렸고 차창 밖 풍경은 계절이 바뀌어도 똑같이 무미건조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닫고 먼지 앉은 액세서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 올까 말까. 가끔 오는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빼면 하루 종일 혼자였어요. 고요하다 못해 정막이 흐르는 가게 안에서 저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은 대충 김밥 한 줄로 때우고 그마저도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았죠. 저녁이 되면 텅 빈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버스에 오르는 제 삶은 마치 어제 찍은 비디오를 오늘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단조롭고 또 외로웠습니다. 마치 회색빛 필터가 씌워진 듯 제 일상은 아무런 색깔도 소리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요즘 한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바로 위층에 사는 세입자 때문이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고단함을 풀려 할 때면 어김없이 천장에서 쿵쿵 하고 심장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젊은 애가 친구 데려와 노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긴 젊을 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러이 이해하려 애썼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것도 밤늦게까지 계속되니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군요. 그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머리까지 지끈거렸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쉬려 해도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야, 밤 10시가 넘어서 이건 상식이 없는 거지. 이 정도 소음은 명백한 소음 공해야. 속으로 수십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쩜 저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을까? 저렇게 시끄럽게 놀다가 혹시라도 발목이라도 삐면 어쩌려고 저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쪽지를 써서 문에 붙여볼까 몇 번을 망설이다.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말하는 게 낫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을 벼르다 드디어 계단에서 그 학생과 딱 마주쳤어요. 제가 참다 못해 조금은 날선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한마디 했죠. 학생, 내가 여러 번 참았는데 공동주택이잖아.
밤에는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자 그 학생,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빤히 보더니, 네. 딱 한마디 하고는 휙 돌아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심함과 사과 한마디 없이 너무나 당당한 그 태도에 저는 그만 어이가 없어서 정말 버르장머리 없구나 하고 혀를 찼습니다. 제 속은 천둥이라도 친 듯 시끄러웠지만 그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밤은 신기하게 조용하더군요. 천장에서는 더 이상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그 학생의 무심하고 당당한 태도가 괘씸해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죠. 그 아이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버스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건 바로 그 버르장머리 없는 위층 학생이었어요. 말 그대로 세상에 이런 우연이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버스 안에 이 많은 자리 중에 하필이면 왜 내 옆일까? 속으로 투덜거리며 애써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척과 그 아이의 존재감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대로 한 시간을 가는 건 고문이다 싶었거든요.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 버스를 다 타고. 학교는 안 가고. 유나는 처음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환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던지 순간 며칠 전에 불쾌했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한 점의 꾸밈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마치 햇살을 머금은 꽃처럼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제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오늘 댄스 공연 가요. 학교 댄스 동아리에서요. 저희 팀이 이번에 큰 공연에 서게 돼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너무 떨리고 설레요. 춤? 그 말에 쿵쿵거리던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죠. 아, 그래서 그 밤늦게까지 쿵쿵거렸던 거구나. 속으로는 공부는 안 하고 남한테 피해나 주고 춤이나 추고 있으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아이의 눈빛에는 제가 미처 몰랐던 진지한 열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전부를 걸고 있는 듯한 빛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유나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이어폰 한쪽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게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듯 조심스럽게 내미는 그 손길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무대에서 추는 곡이에요. 아주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가사가 정말 좋아서요. 이어폰 한쪽을 내게 건넨 그 순간 놀랍게도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리며 두근거리더군요. 마치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었죠. 귓속을 파고드는 아이돌 음악의 빠르고 격정적인 비트,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뜨거운 가사.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이었어요. 다시 일어설 거야.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포기하지 마. 꿈은 언제나 너를 기다려.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치 저를 향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저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듯 했어요. 젊은 아이돌 가수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찬 메시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잊고 있던, 아니 애써 묻어두었던 저의 오래된 열정이 불쑥 아주 강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 무용을 했었답니다. 먼지 냄새와 송진 가루가 섞여 있던 낡은 연습실. 발가락엔 온통 물집이 잡히고 멍투성이었지만 그 발을 내려다보며 뿌듯해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픔조차 기쁨으로 승화되던 찬란한 순간들이었지요. 학교 축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의 그 짜릿함, 온몸을 휘감는 환호성 속에서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 선생님께 가능성이 있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의 그 벅찬 기쁨. 음악만 나오면 제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거울 앞에서 밤새도록 땀 흘리며 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즐거웠고요.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저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춤은 그저 딴따라나 하는 것으로 치부되던 때였죠. 그게 밥 먹여주냐, 여자가 무슨 춤바람이냐는 어른들의 냉정한 말에 결국 꿈을 접고 평범한 삶을 택했답니다. 제 발목을 묶었던 것은 무용복이 아닌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현실이라는 이름의 족쇄였어요. 그렇게 제 꿈은 가슴속 깊은 곳에 봉인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유나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이제는 마주칠 때마다 그 아이가 내던 소음이 꿈을 향한 열정의 소리였다는 걸 알기에 미소 짓게 되었죠. 더 이상 쿵쿵거리는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유나의 열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제 마음속에 작은 응원의 불씨가 피어나는 듯 했어요. 하루는 유나가 제 액세서리 가게에 찾아왔어요. 쭈뼛거리며 들어서는 유나의 모습에 저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정말 멋지던데. 유튜브에서 유나 댄스 공연 찾아봤는데. 와, 춤이 정말 예술이더라고. 어떻게 그런 동작을 생각해내는 거야?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혼이 실려 있는 것 같았어. 정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무가님이 만든 건데 이번엔 저희 스타일대로 조금 바꿨어요. 사실 그중에 하이라이트 부분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친구들이랑 밤새워가면서 동선 짜고 동작 맞추고 힘들긴 한데 제가 만든 춤을 친구들이랑 같이 출 때가 제일 행복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춤을 출 땐 정말 모든 걸 잊게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제 몸만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에요. 춤을 출 땐 모든 걸 잊게 된다.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방문을 덜컹 열어젖혔습니다. 땀과 열기로 뿌옇던 연습실 거울, 음악에 맞춰 터질 듯이 뛰던 심장, 세상의 끝까지라도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았던 10대 시절의 나. 맞아요.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꿈이라는 단어가 당연했던 소녀가 분명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어요. 직접 만들었다고? 세상에. 단순히 춤추는 아이가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었네. 너의 열정이 느껴진다. 어쩐지 버스에서 보는데도 그 눈빛이 남다르다 했어. 그냥 평범한 학생의 눈빛이 아니었어. 뭔가 뜨거운 걸 품고 있는 눈빛이었지.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 발은 댄스 학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 머리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과 그 아이의 춤을 향한 열정이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유튜브에서 그 아이돌 곡을 찾아 들었지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며 가사를 곱씹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따라 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삐걱거리는 몸으로 어색하게 손을 들어보고 발을 내디뎌 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몸치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동네 댄스 학원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였어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 저보다 한참은 어린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유나의 빛나던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야. 여기서 돌아서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잊고 지냈던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어요. 저 말고는 다 10대, 20대의 앳된 얼굴들이었죠. 그들의 날렵한 몸짓 사이에서 저는 거대한 나무 토막처럼 삐걱거렸어요. 제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젊은 친구들의 유연하고 가벼운 몸놀림에 저는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첫 한 달은 구석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그들을 훔쳐보기만 했어요. 왼쪽으로 돌랐는데 저 혼자 오른쪽으로 돌고 스텝은 계속 엉키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서 숨고 싶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제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누구 하나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특히 가장 춤을 잘 추던 단발머리 학생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질 때면 저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멋쩍고 부끄러워서 수십 번도 더 포기할까 고민했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끙끙 앓아누운 적도 많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서러워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역시 늦었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내 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에 다시 춤을 출 기회는 없을 거야.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들고 다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가 보든 말든 오직 제 자신과 싸웠어요.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제의 저보다 나은 오늘의 저를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했지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가지 안 되던 동작을 수십 번 연습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단발머리 친구가 제게 다가와 물병을 건네며 말을 걸더군요. 언니, 스텝이가 아닌데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팔을 더 쭉 뻗으셔야죠. 이렇게요.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언니, 오늘 너무 멋져요. 진짜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언니 덕분에 자극받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6개월간 쌓였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춤을 가르쳐주며 새로운 유대감을 쌓아갔어요. 그들과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은 제 삶에 다시 찾아온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제 삶에 찾아온 이 변화는 유나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제가 댄스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심으로 놀라워했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유나가 퉁퉁 부은 눈으로 깊은 고민이 서린 얼굴로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해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 어떡해요? 어제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어요. 당장 춤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업이나 알아보래요. 아빠는 그러셨어요. 내가 재능이 있는 건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엄마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셨어요. 제 꿈이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차라리 재능이 없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저는 정말 안무가가 되고 싶어요.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안무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숨이 막혀요.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고 평생 가슴 한켠에 아쉬움을 품고 살았던 제 과거가 겹쳐 보였죠. 그때 포기하고 나서 한 10년은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춤 공연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음악에 맞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무용수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제 꿈의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몸은 잊어도 마음은 평생 못 잊는다는 걸 그때 알았죠. 제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유나에게 저는 제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유나야, 나도 한때는 너처럼 꿈을 포기했단다. 주변의 시선과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나는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었어. 사람들은 모를 거야. 꿈을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나는 그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았어. 유나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가슴 꽉 채워서 살아. 내가 춤을 출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내 심장이 너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야. 그걸 외면하면 안 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살아. 포기하지 마, 유나야. 제 진심 어린 말에 유나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한참을 제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데 유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닌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멘토이자 동반자가 된 겁니다.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든든한 존재가 된 것이죠. 며칠 전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신기하고 뜨거운 경험을 했어요. 유나가 수줍게 다가와 아이돌 콘서트 티켓 2장을 내밀더군요. 아주머니, 저와 콘서트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일까 망설여지더군요. 이 나이에 아이돌 콘서트라니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저를 보며 반짝이는 유나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저는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콘서트장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었어요. 심장을 때리는 베이스 드럼 소리, 귀를 찢을 듯한 함성, 수만 개의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빛의 파도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요.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옆에서 유나가 신이 나서 응원법을 외쳤지만 저는 어버버하며 따라 하질 못했죠.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웃겼는지 유나가 제 귀에 대고 여기서는 다 같이 뛰어야 돼요. 라며 박자를 알려주고 함께 소리 질렀습니다. 유나의 손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몸을 흔들고 소리 질렀지요. 세대 차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은 음악에 열광하는 나이 잊은 친구였어요. 문득 무대 위 아이돌의 한치 오차도 없는 칼군무를 보던 유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옥죄던 모든 시선과 후회들이 그 함성 소리에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뛰고 환호하며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내 나이가 몇인지, 내가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내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홍순미가 되어 그곳에 있었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유나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엔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된 것. 제 대답을 들은 유나는 씩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감쌌죠. 춤과 음악을 통해 저는 잊고 있던 저의 열정을 되찾았고, 유나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나이에 갇혀있던 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삶은 이제 춤의 동작처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레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유나라는 K-팝 소녀가 제 삶에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제 자신을 완전히 재발견하고 사랑하게 된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쿵쿵 천장을 울리던 소음이 한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열정의 비트가 되기까지. 오늘 홍순미님의 사연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즘 애들이라며 선을 긋던 차가운 시선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스스로를 가두던 마음의 벽, 그 모든 것이 음악이라는 열쇠 앞에서, 그리고 서로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교감 앞에서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요. 어쩌면 우리를 정말로 멈추게 하는 것은 나이나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이젠 너무 늦었어라고 속삭이는 내 안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잠시 잊고 지낸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 두근거림이 바로 곁에서, 혹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따뜻한 희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청춘을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